규칙과 규범이 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만 제가 어떤 그 위원회라든지 통합진보당 장애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프로나우성의 그 규칙을 정할 때, 내규를 정할 때 보면 머리로만 이거를 작성을 하고 규칙을 정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현실에서 부딪히는 그 문제들,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또 그 당시에 벌어지는 일들, 또 소수의 의견들 이런 것들이 좀 무시된 채 규칙만 규범만 너무 강조하게 되지 않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규칙과 규범이 강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어떤 좋다, 예쁘다, 착하다 이런 것들의 상을 저희가 만들어 놓고 정의해 놓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야지 행복하다고 암암리에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대적인 상들이 사람들한테 한 길만 가게, 너무 상식적이다, 이게 상식적이고 이게 모범적인 길이다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이 올바른 삶이다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뭐 듣기 좋은 말, 거짓말이라고 해도, 선한 거짓말이라고 해도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것들, 각자의 성격과 환경이나 조건 등은 좀 거기서 배제되고 보통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평가하게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람을 구속하는, 단정짓고 규정 짓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연예인이 방송에 염색을 하고 나오면 방송에 출연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염색을 한다고 해서 머리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남에게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니고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닌데 머리가 검은색이어야지만 평균적이고 착해 보이고 모범적인 색깔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기준이, 또 그런 까만색이 좀 모범적이다라는 것도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생겼는지도 모르는 채 염색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담배 피는 사람에 대해서 나쁜 편견을 가질 수록 조장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정해준 규칙과 기준이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신청곡 많이 해주셨는데요. 차례대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네, 우주아빠님의 신청곡 양희은의 걸어요 함께 들으셨습니다. 저한테 하신 말씀 같아요. 제가 올해 딱 나이가 40인데 아직도 못 걷고 있거든요. 그래서 걸어요라고 좀 이렇게 부드럽게 요구를 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요새 한번 이제 40도 됐고 하니까 기념으로 한번 지금부터 걸어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좀 걸을 때도 되지 않았나 싶어서 우리 우주아빠님이 또 권유해 주셨으니까 지금부터 좀 연습해서, 남들 한 1년이면 걸을 거 전 40년을 못 걸었으니까 좀 연습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기다려 주시면 연습해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식으로 걸으면 된다고요? 그럼 전화를 걸을까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노래, 경쾌한 노래 소개해 주시고 같이 들을 수 있어서 네, 고마웠습니다. 이런 우리 주변에는 규범과 정의와 기준에 따라서 딱 그 규정에 따라서 정의 내릴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주변 환경을 한두 가지의 경우의 수만으로 틀에 박힌 듯 재단할 수도 없고 재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편견이고 억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얘기 나눴던 동성애에 대한 편견들도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푸른하우성 카페의 어떤 분이 동성애는 굉장히 더럽고 좀 정상적이 아니고 정신병적인 것 같다라는 의견을 올려놓으셨는데, 어느 시대에는 우리가 살아보지 못하는 어떤 시대에는 동성애가 더 자연스럽고 부유층에서 누리는 고급스러운 문화였을 때가 있었어요. 정신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취향인 거죠. 또 색다른 것에 대한 어떤 부유층의 그 사치랄까? 그런 게 됐을 수도 있고요. 또 타고나게 동성애 취향인 분도 있고요. 그래서 동성애 분들과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이해하려고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법으로 막아놓고 편견으로 조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오해하고 저 사람들은 성적으로 문란할 것이다 라고 가볍게 쉽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한테도 적용이 돼서 특정한 직업이나 특정한 사람에게도 더 쉬워지는 것이 아닌가. 정해놓은 것과 안 맞거나 다르다고 해서 배제시켜버리는 것은 심각하고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까지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흥부나 신데렐라, 홍지 뭐 이런 사람들을 착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동화 속에서 그렇게 그려지는데, 이런 것은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 흥부는 돈도 못 벌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형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맨날 놀기나 하고 이런 얌체 같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신데렐라나 쿵지는 얼굴이나 외모 뭐 이런 걸 믿고 언니들 괴롭히면서 남자 하나 잘 만나서 팔자 고치려는 얄미운 사람이라고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돈도 없고 무능력하면 피해자이고 착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돈 많고 남을 돕지 않고 나만 잘 살면 못되고 악한 사람이라는, 그리고 예쁘고 착한 사람은 피해자라는 의미를 동화 속 주인공들한테 씌워놨기 때문에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도 드물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 동화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흥부가 나쁘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착하다, 예쁘다, 또는 못됐다, 못생겼다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장애라는 기준도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못 걷는 것도 저 나름의 특성이고 안 걸어도 전동 휠체어로 다니면 되거든요. 전동 휠체어나 또는 그냥 휠체어나 목발을 짚었거나 이런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세상이라면 그게 장애가 없는 세상인 거죠. 그래서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동화나 그런 것도 그런 착한 사람의 기준, 이 사람은 착하고 이 사람 나쁘다, 이분법적인 기준이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